8대 인천시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인천 케이블 3사 공동으로 인천시 의회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8대 인천시 의회 전반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용범 의장과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 이 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취임 초기에 네.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1년이 흘렀는데요. 네. 약속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집행부 견제 감시를 충실히 저희들이 해왔고요. 37명 우리 시의원들은 300만 우리 인천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현장을 57회를 방문했고요. 네. 건의안, 촉구안해서 121건.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 대안 제시 이게 588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1년도부터 이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인사 간담회를 했던 부분을 네. 저희 8대에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공사공단의 사장들도 인사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네. 시설공단 이사장 간담회라든가 관광공사 사장 간담회, 도시공사 사장 간담회 이렇게 진행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교통공사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 사장도 취임하면 네. 인사 간담회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천광역시 37명 시의원들이 초선들이 좀 많다고 우리 여러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7대보다도 8대에 들어와서 조례 발의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연구단체는 제 7대 때에서는 3개 연구단체였는데 요번에 9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잘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8대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견제 감시를 하면서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1년 동안 혹시 점수를 매기신다면 자평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 85점은 될 것 네, 같습니다. 85점. 네. 알겠습니다. 예, 의장께서는 이제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지난 1년간 의정 활동 중 네. 활발한 의원 자체 연구 모임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구 모임이 실제 조례 발의 등 어떤 여러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7대 때는 이제 연구단체가 3개 연구단체밖에 없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9개 연구단체를 만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문제. 네. 우리가 이제 신도시와 그 다음에 원도심 간의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문제 연구회도 만들었고 네.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 모임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 관련해서 연구 모임 이렇게 활발한 연구 모임을 통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 한다든가 또 거기에 연결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올해는 좀 부족해서 9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대폭 증액해서 연구의 모임도 더 많이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일어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도 구성을 하셨습니다. 네. 특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이제 그 수돗물 적수 관계로 인해서 네. 피해를 입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적수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었는데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인천의 수돗물은 이제 한강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오는데요. 네네. 풍수 수납장에서 시사장에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요. 네네. 정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거를 스톱했습니다. 스톱하니까 이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동 정수장에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물을 네. 흘려 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 가지고 한 달 이상
지금 우리 서구 쪽에 강화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많이 정상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원인이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13분의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 6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저희가 통과가 됐고요. 네. 9월 25일 날까지 3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특위활동위원장은 서구의 김진규 의원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발생한 그 원인부터 지금까지 초등 대처한 내용,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제가 조사해서 네네. 만약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징계 요구를 강력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책임 소재까지도 명확히 짚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천시의 뒷북 대응도 논란이 됐습니다. 인재라는 표현까지도 나왔거든요. 네. 탁도계 고장에 대해서는 이제 박남춘 시장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지난 255회 그 저희 시정 질문을 이제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네. 박남춘 시장님께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초동 단계가 좀 미흡했다. 네. 대처가 미흡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게 진짜 그 기계 고장이었는지 인재였는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네네. 그 책임성을 제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이제 중앙정부에 행정감사를 네.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도 조용히 지켜볼 거고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문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최근 추경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추경 예산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추경에서 집중한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인천광역시는 이제 2차 추경을 요번에 마쳤고 네. 교육청은 1차 추경을 했어요. 네. 인천광역시 예산이 현재 10조 9,493억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청 예산은 4조 2,949억. 저희가 이제 전체 합치면은 15조 네. 2,442억이에요. 아마 인천광역시 역사상 15조가 네. 넘는 부분은 올해 처음 있는 것 처음이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저희 미세먼지 확대 사업이 이번에 2,663억이 예산 편성됐어요. 그다음에 네네.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 193억 예산이 편성됐고 버스 중공영제 도로 개설에 의해서 5,267억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료 시설이 이제 632억 예산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5,061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럼 복지와 이런 어떤 사회 기반 시설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장께서는 의회 정책 전문 인력 도입을 추진을 네.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1차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안타깝게 발생했거든요. 네. 예, 시민사회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난 7대 때도 이제 그 7대 때도 의회 구성 보면은 37명의 의원들이 계셨어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23명, 네. 그 이제 민주당이 이제 12명. 그때도 강력하게 정책 전문 인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여러 가지 부딪혀 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네네. 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책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도록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기 전에 서울이나 경기도, 네. 광주, 전남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정책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하는데 또 시정질의 하는데 민원 상담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강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했어요. 네네. 당초에는 이제 7급 각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예산을 8억 4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좀 많이 해서 예. 저희들이 8급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네. 5억 정도 했는데 아. 그 이제 16명을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어요. 이제 채용 공고는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네네. 그 공무원을 시험 보는 그 기관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네네. 이게 거기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인천이 이제 정책 전문 인력에 대해서 홍보도 잘 안 됐고 예. 홈페이지다 올리다 보니까 저 보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 그래서 1차적으로 16명 선발하는데 14명만 접수해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했어요. 네. 2차 공고를 냈더니 42명이 접수를 해서 26.68대 1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험을 이제 행정하고 사회 관련된 두 과목을 봤는데요. 네.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시험 응시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면접도 거기서 다 보서 저희한테 이제 명단이 넘어오면 7월 최종 이제 7월 말에 합격자가 발표가 돼요. 네네. 네, 그때 이제 합격자 발표되면은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시의원이 당선되면 5명을 그냥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인지 아직까지는 시의원들이 별로 하는 게 없는데 무슨 정책 전문 인력이 필요하느냐. 근데 국회 보좌관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네네. 근데 정책 전문 인력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15조 2,442억 예산을 네. 평균 나누면 한 사람당 4,100억 정도 예산이 돼요. 네네. 그 4,100억을 혼자 예산을 다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가 네. 않습니다. 네네. 그 예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하고도 상대해야 되죠. 현장에 나가야 되죠. 조례 발의도 해야 되죠. 한 사람이 한 10사람의 목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원들의 예산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할 수도 있고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을 해주는 함께하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 시스템인데요. 정책 전문 인력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 그런 이제 정책 전문 인력들이 채용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하는데 또 연구에 토론회 하는데 많은 지원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이익이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짧게 설명을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정책 활동을 지원할 인원은 현재 의회에 이제 입법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입법 전문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뽑아야 하느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민원까지 해결해주고 뭐 토론회 간담회까지 뭐 전체적으로 뭐 현장 방문까지 하는데 지원은 안 됩니다. 네. 또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제 밤 11시,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라든가 예산 편성한다든가 그런데 공무원들 밤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붙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정책 전문 인력이 구성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 3명씩 배정이 된다면 네. 같이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게 뭐냐. 예산 분석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까 말 거냐. 어떤 부분을 증액할 거냐. 또 간담회 토론회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거냐. 조례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 나간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은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요. 그분들 가지고 다 충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보다 구체적인 업무 접근이 가능하다. 이 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하반기 인천시 의회에서 심의할 조례안 중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또 조례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인천 지하상가 관련 조례 개정안인데요. 네. 최근 조례 개정안을 두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시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이제 지하상가 이모님들께서 저희 의회에 여러 차례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대화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청 앞에서 뭐 한 1,500명이 모여서 집회도 했고, 네네. 삭발식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좀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하 상가를 만들었을 때 네. 근본적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어요. 네네. 근데 그 잘못 끼워져 있는 첫 단추를 지금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서 네. 우리 시 공무원들과 시의회 지하상가 임원들하고 잘 대화해서 원만하게 또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례안 개정을 두고 인천시 의회 내부에서도 지역 네. 의원님들 간에 좀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의견이 네네. 갈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네네.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 의원들은 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꼭 그거는 아니고, 예. 어떻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이 계속 집행부하고 지하사 상인들하고 간담회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혜롭게 잘 해결될 걸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 하반기 시의회가 이제 집중해서 볼 인천시 현안 네.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이 많죠. 지금 네. 인천광역시 집행부 사무실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대화해서 교육청을 좀 옮기고 저 서구 쪽으로 좀 옮겨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원시티 종합계획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 신도에서 강화로 다리 노는 부분, 강화에서 또 개성으로 다리 노는 부분,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백령도에 이제 공항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BRT 이제 그 예타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인천시 현안을 짚어주셨다면은 좀 더 넓게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1년 임기가 더 남아 있으시거든요. 네. 의장으로서 하반기 집중할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천광역시는 도시 간의 도시 발전 균형이 잘 안 맞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평이나 계양하고 청라나 송도하고는 우리 부평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네. 삶의 질도 그렇고 도시 개발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자꾸 메꿔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금 기준에 있는 도시를 기준인 원도심을 개발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계산 1, 2, 3동의 선거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네. 계산 1동에 보면은 그 부평 초등학교가 116년 됐어요, 역사가요. 네네. 근데 입학 학생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네네. 한 반에 한 15명. 네. 근데 청라나 송도 가면은 초등학생 한 반에 40명이 넘습니다. 근데 원도심에서 이제 신도시로 이제 이사 가면 원도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네. 갖고 그 빈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좀 박남춘 시장님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해서 원도심 발전에 좀 초점을 맞출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인천 시민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장 이용범입니다. 요새 날씨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수돗물 적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이 15조 2,442억입니다. 그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37명의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임기 1년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취임 1년을 맞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